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매도인이겠죠? 이쪽이 매수인이고. 근데 이 상가를 좀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상가를, 이거를 좀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국세청이 체납 압류를 했네요.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압류라는 게 있고 가압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기상 정보증명서 상에 이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상 정보증명서 상에 이제 그게 나타나요. 제가 이제 며칠 사이에 뭐 하나 이제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6, 7개 정도의 그 땅을 토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개인도 있고 뭐 이렇게 법인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보다 국세청 압류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몇 개 보이고 뭐 가압류도 이렇게 있고 또 했다가 또 말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뭐 거기 정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다 오픈해드리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에 보면은 어쨌든 그런 그 압류나 가압류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부동산을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딱 그게 나와요. 그럼 불안하죠. 그러면은 그걸 못 사나요?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으면은 뭐 또는 집이 있으면 그걸 살 수 있겠죠. 대신 그걸 이제 풀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더불어 아울러서 그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있느냐 이거이거든요. 자, 먼저 풀어줘야 되냐? 아니면은 동시행이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원래 이제 이거를 민법 이게 민법 한번 찾아볼게요. 민법. 민법에 요건데 한번 좀 보면요. 민법을 보면 이거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민법에 이제 그 쌍무계약에 관련된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계약.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536조, 536조, 36조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채무 이행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이전 의무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를 채무 이용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 요 자기의 채무 이행이라는 건 대금 지급 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땐 그러지 않다. 이제 풀면은 이제 문제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요거 대법원 판례가 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 잠깐 찾아놨던 건데, 어떤 거냐? 가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화. 옛날 이게 그 대법원 91년도 판례네요. 저 군대 갔을 때 판례인데 잔대금 지급 의무와 잔금이죠.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내용. 네, 자 이거에서 첫 번째만 보면 될 것 같네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원칙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먼저 선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무는 약간 달라요. 부동산에서 하는 실무는 약간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이라는 건 땅 위에 있는 지상권을 의미해요. 권리를 의미하는 건데, 땅을 빌리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지상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 것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해서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서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게 소위 첫 번째 그림상에 보면, 여기 그림상에 보면 채납받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금액이 높진 않을 거예요. 무슨 뭐 재산세라든지 뭐 어떤 이 해당하는 건물의 재산세라든지 이 금액 소액일 거야 아마. 그런 부분의 금액일지라도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해서 안전한 소유권 등기를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91년도 판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00 8533 이거인데요. 이거 맞죠? 가압류 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지급 대금 지급, 여기는 대금 지급이라고 해요. 잔대금 지급이라고 표현 안 하고 대금 지급 의무와 이게 2000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약간 좀 24년 전 판례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있냐? 이거 뭐 당연히 적극이죠. 네, 그래서 여기 끝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압류 등기는 등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말소 의무도 참조인과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상권 설정되고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액인 경우에도 이거를 언제든지 말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거를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실무는 어떻게 할까요? 실무 할 때는 보통, 우리 가압류 등기를 본인이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가압류나 압류는 해당 압류를 한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압류나 가압류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압류를 금액이 작다 그러면은, 물론 이게 소유권 이전 잔금하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하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법무사가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법무사가. 소위, 등기에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가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잔금할 때 같이 법무사가 한 번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중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잔금을 실제 했는데 그날 소위 말소가 안 돼요. 말소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를 쓰는 거예요. 그 법무사를 써서 그날 당일날 실제로 이제 모든 잔금이 넘어간과 동시에 말소 등기 돼 있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간단한 말소 등기 접수증이라는 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등기를 하러 가면, 법무사에서 이제 사무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통 말소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소 접수를 한다는 거는 압류나 가압류 쪽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와서 그 서류가 안전한 서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날 이제 말소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압류나 압류가 걸렸다는 부동산이 위험하고 불안전하다는 이유로 이거 본인이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압류나 가압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도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이게 풀 수 있는 건지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법무사나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붙어서 안전한 권리가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실무를 하면서 오늘 이 지금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기 이제 여러 가지 등기를 계속 이제 띄어서 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권리관계를 항상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관계 조사하다 보니까 가압류하고 압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땅이 막 한 뭐 굉장히 큰데 그런 큰 땅에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게 좀 있다는 얘기는 요즘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좋은 편 아니지 않나. 부동산이 막 활성화됐다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서 그 소위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땅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계약금을 좀 받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받아서 이 지금 그 변제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해서 그런 거를 그 계약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게 잡혀 있으면 거기 이제 그 매도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금원이 얼마 정도 되냐, 그 실제 필요 비용, 뭐 이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그 부분이 뭐 우리 그 가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에 그 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돈 받아서 그냥 정리하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게 깨끗한 그 물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그날까지 뭐 별다른 압류나 이런 게 안 들어왔다. 그럼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미리 없앤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도 가능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